그때 당시에 덩샤오핑이 말하기를 중국에 석유가 있다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 금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30년 후를 바라본 어떤 그런 좀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옷이 좀 바뀌었죠. 네. 원래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뒤에 페이지가 조금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다시 채비를 하고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토류 패권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나? 우선 사실 저는 히토류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히토류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히토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내용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좀 생소한 용어여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희귀할 희 그리고 흑토자를 써서 희귀한 어떤 그런 광석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영어로 보면 rare elements resource라고 되어 있죠. 아주 희귀한 원소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저희 뭐 화학 시간에 수엘립의 붕탄질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주기율표에서 요런 라인들을 히토류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광석이죠. 그래서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까지 들어가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과연 어디에 많이 쓰길래 이렇게 난린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히토류는 용도에 따라 그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 분야에서 쓰임새가 가장 높고 연구 자석은 강력한 자력을 기반으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를 상호 변환시키는 데 쓸 수 있어서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으로도 쓰지만 뭐 촉매, 연마제, 합금, 유리, 배터리 뭐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건데? 라고 이제 좀 보면은 히토류 원소 네오디움,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되게 어렵죠 용어가.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프라세오디뮴, 테르뮴, 디스프로슘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스마트폰 카메라 뭐 이런 거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히토류는 원소별로 사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다시피 대표적인 히토류 네오디뮴은 전기차나 전기 자전거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 슬슬 감이 잡히시죠? 또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좀 더 디테일을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히토류 1톤을 정제하려면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환경 규제로 광산을 닫았고 이제 대신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 약 한 30여 년 전이죠. 덩샤오핑 그때 당시에 덩샤오핑이 말하기를 중국에 석유가 있다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 금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30년 후를 바라본 어떤 그런 좀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자원이 나중에 키가 될 거라는 거를 이미 그 당시에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히토류 정제 분야에서 세계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중히토류 7종은 사실상 중국이 100% 독점 중이라고 합니다. 자원뿐 아니라 가공 기술까지 중국이 잡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히토류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어려운 단어들 있죠. 디스프로슘,
테르비움 이게 이제 중히토류고, 그리고 경히토류는 네오디뮴, 란타늄, 중경 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아마 좀 무게로 요거를 나뉘는 어떤 그런 분류법일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갈륨,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히토류구나. 마그네슘, 게르마늄, 실리콘 메탈, 천연 흑연, 니켈. 그래서 여기 쓱 밑에 사용되는 분야도 보면 전기차 구동 모터, 뭐 자동차용 강판, 건축 자재. 정말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원들이네요. 그래서 작년 히토류 생산량 현황을 보면은 중국이 거의 뭐 70%에 육박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죠. 미국이 이제 11%, 미얀마 7%, 호주 3%, 기타 8%. 그러니까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하면은 히토류는 테슬라, 전기차, 애플, 아이폰, 풍력 발전기, 미사일까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없이는 현대 산업이 멈출 정도입니다. 정말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미국, 유럽은 중국 의존을 줄이려고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거를 좀 잘 나타내지 않았나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뭐 요즘 전기차가 대세죠.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또 이제 좀 무서운 거는 이런 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히토류가 들어가는 게 아주 좀 무섭습니다. 뭐 F-35 전투기에는 400kg, 그리고 어떤 이런 함정은 2200kg, 잠수함에는 4200kg, 그렇죠? 4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히토류는 정제 가공이 어려워서 중국이 독점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무기 등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그런 자원이죠. 그리고 미국, 유럽도 따라잡으려 하지만 속도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이렇게 만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쥐고 있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 아까 보셨죠? 애플이나 테슬라. 결국에는 자원과 공급망에 휘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좀 작은 소상공인들도 뭐 나중에 커질 거니까, 그쵸? 이제 소재, 공급, 정책까지 보는 눈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